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원칙을 제시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접을 남에게 먼저 베풀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단순한 친절의 표현을 넘어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존중과 배려를 먼저 실천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로 반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호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대접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문을 잡아주는 행동,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예, 또는 단순히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의 연속이 결국 더 큰 관계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배려를 기대하면서도 스스로는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더욱 좋은 태도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환경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우리가 너그럽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더욱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방식대로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소통하는지에 따라 더욱 깊어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애정이 싹트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존중과 배려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욱 따뜻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관계는 서서히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대방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역시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정적 거리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단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존중과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며 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존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의 효과를 넘어서 동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업무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장 환경은 협업을 원활하게 하고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며 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가족,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단순한 인사나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깊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적인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보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환경이 형성되며 나아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남에게 친절한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접을 남에게도 충분히 베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단순한 말투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상호 존중을 형성하는 시작이 됩니다. 반면 무심코 던진 차가운 한마디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의식하고 보다 따뜻한 대화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친절과 배려는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무심코 남에게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연습을 한다면 보다 조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성숙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접을 남에게 먼저 베풀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성찰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더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관계 개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짜증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 생각하면서도 정작 남을 대하는 태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모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존중과 배려를 받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작용에 있으며 한쪽이 배려를 베풀 때 다른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반영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우리도 미소를 짓고 상대가 친절하면 우리도 더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배려가 가정의 화목을 결정짓고 직장에서는 동료들 간의 존중이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우정을 더 깊고 오래 지속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즉,
우리가 친절할수록 스스로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더 따뜻하고 조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접을 남에게 베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습관화한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태도는 단순히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는 친절한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쁜 동료를 도와주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팀워크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배려와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매일 아침 맑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반복될수록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운전 중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태도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실천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관계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점차 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서서히 단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례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더 깊고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심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실망감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족에게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점차 소외감을 느끼며 관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는 무너지고 상호작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며 결국 감정적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기분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의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무례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원래는 가까웠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무례하고 배려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 내 분위기나 팀워크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원 간의 존중이 부족하면 가정 내 분위기가 경직되거나 갈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례한 태도를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는가?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는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과 배려를 베풀면 언젠가는 같은 방식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무례함과 무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결국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준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례한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면 보다 성숙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갖게 되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는 친구, 가족,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대화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접하며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때때로 상대방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감정적 짐에서 벗어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실천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남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개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려하는 태도는 심리적 안정감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배려하는 행동은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친절한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 상태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을 배려할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배려하는 태도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때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려는 또한 스트레스 감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불안감과 긴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를 돕거나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건강 개선 및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려는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을 넘어 우리 자신의 웰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되고 인생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서 모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배려심을 갖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중요한 순간에 협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배려와 존중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대접을 먼저 남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중과 배려를 남에게 먼저 실천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것이 점차 퍼져나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접을 남에게 먼저 실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